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오픈도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레드핀, 진로우도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프롭테크라고 합니다. 프롭테크란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부동산 업계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걸 말합니다. 고객들이 매물을 찾는 것부터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등을 효율화해 주는데요. 흩어진 매물을 한 곳으로 모아주거나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를 공유해주고 대출, 세금 문제 등도 해결해주는 등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직방과 다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점 중개인 중심이 아닌 집을 구하는 매수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픈도어는 부동산 거래 자체도 중개하지만 아이바잉이라고 해서 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가격을 산출 후 재임대나 매각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부동산 거래액 1조 9천억 달러 중 매출 비중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오프라인 부동산 거래와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공존하고 있어요. 3분기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3분기에는 2분기 때 예고했던 대로 매출이 2분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980밀리언 달러인데요. 2분기보다 50.5%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로 악화되었는데 에비타이익률은 오히려 4% 개선되었어요. 우선 매출원가 측면에서는 2022년 4분기에 2%, 2023년 1분기 5%, 2분기 8%, 3분기 10%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용을 보면 영업 마케팅 비용은 2분기 124밀리언 달러에서 3분기 85밀리언 달러로 31%나 줄였고 연구 개발비와 일반 행정비는 조금씩 늘었습니다. 영업 마케팅 비용은 꾸준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연구 개발비와 일반 행정비는 2분기까지는 잘 줄였는데 3분기부터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으로 인한 비용도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매출이 워낙 많이 줄어서 매출 대비 비용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해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은 시장 예측을 못 넘고 EPS는 넘었습니다. 실적 보고서에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수준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래량임에도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죠. 모기지 금리가 8%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8월 2분기 이후로 0.1%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판매 수량을 볼까요?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에 7,000채 이상의 부동산을 팔다가 2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분기는 5,000채를 팔았고 3분기에는 2분기에 반인 2,700채 정도를 팔았는데요. 특이사항이라면 과거에 매입한 부동산의 판매 수량이 2023년 2분기부터 극적으로 감소해서 3분기에는 441채 밖에 못 팔아요. 대신 신규 부동산은 2023년 들어서 2200채 수준을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이걸 매출액으로 보면요. 과거 부동산의 매출은 178밀리언 달러, 신규는 802밀리언 달러인데요. 신규 부동산은 2분기보다 덜 팔았음에도 매출이 늘었고 과거 부동산은 워낙 판매 수량이 많이 줄어서 매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신규 부동산 매출이 과거 부동산을 뛰어넘었네요. 그래서 이걸 한 채당 매도 가격을 산출해 봤는데요. 이번 3분기에는 과거, 신규 부동산 모두 매도 가격이 2분기보다 늘었습니다. 가격이 높은 과거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부동산이 더 많이 팔려서 전체 평균 매도 가격은 줄었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매도 가격이 늘었으면 과연 수익을 봤을까요? 오픈도어 실적 보고서에 있는 공원이익률을 보겠습니다. 공원이익률도 2분기 때 예고했던 것처럼 전체 공원이익률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원이익률이라는 걸 잠시 설명드리면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뺀 것인데요. 어차피 고정비는 인건비와 같이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이 가능한 부분만을 보고자 공원이익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익은 매출액 빼기 변동비, 영업이익 더하기 고정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출을 높이던가 변동비를 줄이던가 영업이익을 높여야 될 텐데요. 매출은 반이나 줄였으니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아까 언급한 대로 마케팅비를 많이 줄이고 수익성이 낮은 과거 부동산은 적게 팔아 손해를 줄여서 공원이익률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기간 부동산 구입, 판매, 재고 현황을 볼까요? 보기가 힘드시겠지만 색깔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말재고부터 보면 2분기에 3,558채로 바닥을 찍고 3분기에 4,007채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매수한 부동산보다 판매한 부동산이 많았어요. 청록색 글자가 판매 수량이고 빨간색이 구입 수량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경기 침체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손해를 봐서라도 빨리 팔아야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번 3분기에는 4개 분기 만에 매입 수량이 판매 수량을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음 그래프를 보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과거 부동산 재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규 부동산은 점점 늘고 있고요. 과거 부동산 비중이 2022년 4분기에 79%에서 2023년 3분기에 6%까지 줄었습니다. 지금의 공원이익률로 봐서는 앞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팔 부동산이 거의 없다는 의미일 것이고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은 287%로 2분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만 보면 부채가 많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동성까지 보면 전체 부채 중 유동부채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채의 대부분이 비유동부채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에 대한 다른 채권이라고 2분기 실적 정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프의 표현은 안 되었지만 유동 비율이 5000%가 넘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유입이었는데 3분기에 유출로 전환되었어요. 3년치 데이터를 보면 3분기에는 항상 유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유출폭이 줄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예상 매출은 800에서 850밀리언 달러로 3분기 대비 최대 18%에서 최소 13%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에비타는 마이너스 105에서 마이너스 95밀리언 달러로 3분기 마이너스 39밀리언 달러보다 2배 이상은 악화된다고 합니다. 계절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3분기에 과거 부동산을 더 털어버리려고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4분기에 과거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수익성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4분기 주택 구입수는 3,000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4분기에 많은 과거 부동산을 정리한 이후에 24년부터 매출과 수익성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를 보면 제가 2분기 실적을 정리했던 9월 중순 3달러대에서 현재는 더 떨어져서 2달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나마 1달러 후반까지 밀렸다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으로 인해 주가가 16%가 올라서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럼 오픈도어의 경쟁사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알아본 기업은 진로우와 레드핀인데요. 두 기업은 부동산을 매입해서 되파는 아이바잉 사업을 했다가 포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바잉을 늦게 시작하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 큽니다. 오픈도어는 처음부터 아이바잉을 시작해서 고도화한 거죠. 두 기업은 오픈도어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레드핀은 2004년에 설립되어 부동산 물건을 직접 중개한다는 것과 전문 중개인을 직접 고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으로 운영되지만 레드핀이 직접 고용한 중개인이 연결해주면서 서비스질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춰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연결과 매물 등록, 검색 서비스, 중개를 수직 계열화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보통 미국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6%인 것에 비해 레드핀은 4.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 중개인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보장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보장되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고정 비용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로우는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익스피디아 출신 사업가가 만나서 공동 창업한 플랫폼인데요. 2019년에 자체 개발한 제스티메이트를 통해 주택 시세를 계산해주면서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신뢰를 줬다고 합니다. 이 제스티메이트는 자체 보유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진로우는 중개인, 임대업체, 건설업체 등의 광고 수입이 매출액이 됩니다. 진로우는 현재 오픈도어와 협업하여 진로우 유저들이 오픈도어에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1위는 진로우라고 해요. 매출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레드핀은 2022년과 2023년 매출의 차이가 큰데요. 2022년 11월에 아이바잉 사업을 접은 게 원인입니다. 아이바잉 사업을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다행히 2023년에는 매출은 늘지 않았지만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면서 3분기에는 에비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은 시장 예측을 못 넘었지만 EPS는 상회했습니다. 사업을 접으면서 주가가 4달러대에서 16달러까지 상승했다가 2분기 실적 발표 후 급락하여 5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실적 발표 후 22%가 올랐다가 현재는 5.76달러대가 되었습니다. 진로우는 온라인 부동산 1위 기업답게 영업이익은 척자이지만 에비타는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변동은 없네요. 그렇지만 매출액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었습니다. 2022년부터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2023년 초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면 레드핀이 상승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오픈도어, 진로우 순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너무 주가가 안 좋았고 2023년 3분기에 에비타 흑자로 돌아섰던 게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5년 기준으로는 진로우만 주가가 오르고 나머지는 5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종합해보면 오픈도어가 아이바잉을 잘하고 레드핀이 중개인 직접 고용을 수수료를 낮춰도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성과 업계 1위라는 것이 주가에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픈도어와
레드핀이 손실률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면 또 두 기업의 특징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작용될 것 같아요. 우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높여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